안녕하세요, 지수아트입니다. 오늘은 제가 너무너무 즐겁게 하고 있는 아크릴 푸어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아크릴 푸어링, 플루이드 아트, 이게 무엇이냐고요? 짜잔!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아크릴 푸어링, 플루이드 아트 작품입니다. 플루이드 아트라는 것은 액체가 이렇게 흐르면서 만들어낸 예술 작품이에요. 레진을 이용하기도 하고 아크릴 또는 물감 여러 가지 것들을 이용할 수도 있어요. 이 중에서 아크릴 물감을 이용한 플루이드 아트를 아크릴 푸어링이라고 해요. 이알 플루이드 아트라고 이야기할게요. 그럼 플루이드 아트에 필요한 재료들을 살펴볼까요? 짠! 이것들이 기본적으로 플루이드 아트를 할 때 필요한 재료들입니다. 이런 것들 어디서 사나요? 저는 인터넷이나 다이소를 통해서 이 재료들을 구입했어요. 이런 것들은 화방에 가면 살 수 있는데요. 화방에 가는 길이 너무 멀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밖에 나가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인터넷을 통해서 구입을 했어요. 어디에서 구입을 하냐면 보통 한가람 문구라고 오프라인도 있지만 온라인 매장도 있거든요. 한가람 문구나 미래화방 또는 화방넷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고 있고 종종 세일을 하거나 가격이 좀 더 저렴한 곳에서 검색을 하면서 사고 있습니다. 이 캔버스는 또 쿠팡에서도 팔더라고요. 캔버스 종류는 정말 여러 가지예요. 이 아트메이트라는 캔버스도 있고 아티스트 캔버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금우 캔버스도 있는데 저는 주로 이 캔버스가 좀 짱짱해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동그라미, 육각형, 세모 여러 가지 모양의 캔버스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캔버스를 찾으셔서 구입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물감도 종류가 정말 많아요. 우리나라 제품으로는 알파도 있고 쉴드도 있고 또 다양하게 있는데 외국 제품으로는 리퀴텍스, 그 다음에 암스테르담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각 회사마다 같은 회사에서도 물감의 색깔에 따라서 농도가 조금씩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설정해 놓은 그 농도가 조금씩 달라지니까 할 때마다 농도를 맞춰야 되는 좀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주로 알파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흰색은 이게 진짜 저렴하게 한가람 문구에서 팔더라고요. 이거 큰 사이즈 이렇게 2개 해서 지금 2만원에 하고 있어서 흰색이나 검은색은 암스테르담 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알파에서 이렇게 낱개로도 팔거든요. 이런 것들 구입해서 색깔 한번 사용해보고 작품을 해본 다음에 나에게 맞는 색 그리고 내가 했을 때 정말 좋다라고 생각하는 색깔들을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이런 색깔들이 많아지면 어떤 색상인지 알기가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컬러 판을 만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색상들을 정리하고 어떤 색과 어떤 색을 조합해 볼까 이런 것들을 구상하는데 이런 컬러판이 매우 도움이 됩니다. 플루이드를 할 때 중요한 게 바로 미디엄인데요. 이 미디엄은 엘머스 글로우라고 이 물을 섞어서 만들어요. 플루이드 아트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몇 개의 작품만 해봐야겠다 그냥 맛보기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처음 구입했던 게 바로 이 엘머스 글로우이에요. 225ml거든요. 이거 한 4,000원, 5,000원에서 구입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 하나로는 성이 안 차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샀던 게 바로 이 사이즈 473ml 짜리고요. 이걸로도 부족하더라고요. 제 열정이 넘쳐나서 이렇게 큰 사이즈를 결국 사게 되었습니다. 그냥 내가 미술을 좋아한다, 아크릴 푸어링, 플루이드 아트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이걸 사시길 추천드려요. 미디엄과 물감을 섞어서 사용하는 종이컵이 필요하고요. 종이컵도 이렇게 투명한 것도 사용하기도 해요. 그리고 소주잔 크기도 있고 이렇게 종이컵 크기도 있습니다. 용량에 맞게 사용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물감들을 저어줘야 할 때 필요한 대나무 꽂이에요. 이 대나무 꽂이가 좀 편리한데
이 머리 부분으로 저어주면 정말 잘 저어지고요. 그 다음에 꼬리 부분으로는 뭉친 물감을 풀어주거나 또는 작품에 이렇게 선을 그려야 할 때 이 뾰족한 부분이 매우 유용하게 쓰이기 때문에 저는 이 대나무 꽂이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것도 다이소에서 구입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플루이드 아트 중에서 아크릴 푸어링의 매력적인 포인트가 바로 셀이잖아요. 이 셀 표현을 할 때 필요한 게 바로 실리콘 오일하고 이 토치예요. 처음에 이 실리콘 오일을 안 사고 그냥 뭐 헤어 에센스 같은 거, 그런 오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해보고 기름도 해보고 여러 가지 오일을 사용해 봤는데요. 이것만큼 드라마틱하게 셀이 표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 실리콘 오일을 사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이거는 더위치라는 곳에서 구입을 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가스 토치 라이터예요. 이렇게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토치고요. 이것과 함께 요거 라이터 리필 가스가 필요해요. 이것을 충전해서 사용하는 건데 여기에 이렇게 충전하는 구멍이 있거든요. 충전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처음에 이 토치를 사용해서 작품을 했었는데 너무너무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사용하기보다는 이렇게 조그만한 토치를 사용하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개량할 때 필요한 저울, 마지막으로 작품을 할 때 물감들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상 비닐을 펴놓고 하는 게 좋아요. 이 상 비닐도 다이소에서 구입했는데요. 상 비닐을 펴놓고 하면은 물감이 떨어졌을 때 그 물감들을 처리하기가 참 용이합니다. 다음으로는 더 있으면 좋은 것들을 소개할게요. 플루이드 아트를 할 때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도와주는 도구들이 있어요. 돌림판 같은 경우에는 플루이드 아트 할 때 한쪽으로 기울여서 물감을 흘러내리게 하는데 이 돌림판을 사방군데로 이렇게 힘을 줘서 뻗어나갈 수 있게 하는 특별한 느낌을 줄 수 있는 하나의 도구고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쿠키틀인데요. 여기 안에다가 물감을 넣어서 이제 빠져나가는 모습을 확인하는 오픈컷 기법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도구예요.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좀 재미있더라고요. 그리고 키치타올 같은 경우에는 스와이프 표현을 할 때 이걸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이제 그림을 다 마무리한 다음에 바니쉬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매트 바니쉬예요. 매트 바니쉬도 있고 글로시 바니쉬도 있는데 그 두 가지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영상을 하나 찍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바니쉬하고 바니쉬를 바를 때 쓰는 붓들, 백붓이라고도 하거든요. 이 붓을 있으면 이제 바르기가 쉽겠죠. 그 다음에 이건 푸시핀이에요. 작업을 할 때, 아크릴 폴링 할 때 이렇게 손을 넣어서 이렇게 캔버스를 잡고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때 그것을 용이하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이걸 사용해도 되고요. 저는 종이컵을 사용하고 있어요. 종이컵을 4개를 두어서 공간을 둔 다음에 그 위에다가 캔버스를 얹어 놓고 이제 아크릴 푸어링, 플루이드 아트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마스킹 테이프예요. 마스킹 테이프는 작업을 할 때 뒤에 이렇게 묻잖아요. 이런 묻는 것을 좀 깔끔하게 해보고자 마스킹 테이프를 붙여놓고 작업을 한 다음에 나중에 이걸 뜯어내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뒷부분이 지저분하지만 마스킹 테이프를 뜯고 나면 그래도 이 정도로 좀 깔끔해지는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작품의 완성도를 조금 더 높이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거는 지금 유광 글로시 바니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니쉬까지 처리를 해두면 작품을 조금 포개 놓더라도 작품이 망가지지 않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변색도 안 되고 작품을 오랫동안 좀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게 바로 바니쉬입니다. 바니쉬는 조금 더 나중에 다뤄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푸어링 미디엄 만드는 방법을 소개할게요. 엘머스 글루 올과 물은 3:2로 넣어줄 거예요. 저울을 0으로 맞추고 페트병의 무게를 재어준 다음에 다시 0으로 맞춰줍니다. 그 다음에 엘머스 글루올을 240g을 부어줄 예정이에요.
엘머스 글로우를 부을 때에는 점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조심스럽게 부어줘야 합니다. 240g이 돼갈 때쯤 더 신중하게 부어줍니다. 그 다음은 물을 부어줄 거예요. 물은 160g을 부어줄 것입니다. 물을 부을 때도 조심스럽게 부었는데요. 조금 넘쳐서 조금 덜어냈어요. 그 다음에는 뚜껑을 닫고 흔들어 줍니다. 흔들어 섞어주면 기포가 생기지만 다음날 금방 빠진답니다. 이렇게 넉넉히 미리미리 만들어 놓고 사용하면 좋아요. 미디엄 설명까지 잘 보고 오셨나요? 아주 오래전에 찍어놓은 영상인데 다시 보려니까 좀 오글거리네요. 그러면 오늘 이거를 가지고 아크릴 포어링 플루이드 아트를 한번 해볼게요. 저희 엄마가 좋아하는 색상들인데요. 이거 해가지고 어머니한테 마음에 드는지 한번 여쭤봐야겠어요. 색상들 소개할게요. 물감과 미디엄 섞어서 미리 만들어 놓았고요. 보라색만 따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비율은 제가 화면에 띄워둘게요. 보라색을 6g 정도만 짜고요. 거기에 미디움은 9g을 넣어야 되니까 총 15g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잘 섞어줘야 돼요. 잘 섞어줘야지 나중에 뭉침이 없답니다. 실리콘 오일은 화이트에다가만 뿌려주도록 할게요. 먼저 테스트하기 위해서 작은 사이즈를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10 곱하기 10 정방향 캔버스예요. 미리 뒤에다가 마스킹 테이프를 붙여두고요. 오늘은 토시핀을 사용해 주었습니다. 자, 그럼 색깔들을 레이어드 해볼게요. 소주컵 사이즈의 물감들을 차례차례 레이어드 해줄 거예요. 흰색과 좀 진한 색깔들, 밝은 색과 어두운 색깔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자연스럽게 넣어주면 돼요. 3분의 2 정도 채웠습니다. 그럼 뒤집어서 플리컵 기법으로 해볼게요. 물감이 잘 내려가도록 시간을 좀 주고 열어보겠습니다. 와, 색깔들 너무 예쁘죠? 보라색과 핑크색이 잘 어우러진 것 같아요. 스트레치를 해주고요. 부분만 이번에도 토치를 해주려고 해요. 전체 토치 올리기보다는 부분적으로 올려서 약간 부분적으로 토치를 해주면 꽃이 피는 듯한 느낌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부분적으로만 이따가 토치를 해줄게요. 먼저 3면을 늘려준 다음에 그 다음에 거의 완성됐을 때쯤 토치를 해주면 토치로 올려준 셀들이 조금 살아있을 수 있어요. 가스가 떨어진 것 같아서 라이터 토치에다가 가스를 채워줄게요. 이렇게 흔들어서 2번, 3번 강하게 구멍에 눌러주면 충전이 된답니다. 이쯤 이렇게 토치를 해주면 셀들이 살아있더라고요. 처음부터 토치를 해주면 셀들이 뭉개질 수가 있거든요. 스트레치 하면서. 그런데 거의 다 됐을 때쯤 토치를 해주면 셀들이 살아있는 동그란 모양을 형태를 유지한 상태로 되어 있어서 예쁜 것 같아요. 부분적으로 이렇게 해주니까 약간 꽃 모양 느낌이 나나요? 저는 그렇게 느낌이 들어요. 정말 예쁘게 됐네요. 색깔 너무 마음에 들어서 한 작품 더 해볼게요. 색상들이 준비됐습니다. 방금 했던 작품과 동일한 색상들이에요. 이번엔 좀 큰 캔버스를 해보려고 해요. 이제 점점 큰 작품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이제 제 마음에 드는 색깔들, 제가 원하는 기법들을 어느 정도 얼추 찾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큰 작품들을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좀 큰 캔버스예요. 그래서 플리컵은 3개를 준비했어요. 소주컵 사이즈의 플리컵 3개고요. 가득가득 채워야 이 캔버스를 다 마킹할 수 있을 만큼의 양이 나올 것 같아요. 플리컵을 할 때 3개 다 동일하게 색상을 섞진 않고요. 조금씩 다르게 섞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배치를 사선으로 해서 플리컵을 해주려고 해요. 그러면 아무래도 문양이 사선으로 선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3개 플리컵을 했고요. 그럼 한번 올려주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너무 열자마자 색깔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정말 예쁘죠? 저희 엄마가 좋아하셔야 할 텐데 말이에요. 커서 스티치 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손에 힘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좀 힘을 잘 주고 떨어지지 않게, 캔버스가 떨어지지 않게 잘 힘을 줘서 캔버스를 사용해서 늘려줍니다. 물감들이 이뤄내는 선이 사선으로 돼서 참 예쁘죠? 이번에도 역시 토치는 3면 정도 마킹한 다음에 부분적으로 토치를 해주려고 해요. 그래서 꽃의 느낌이 나도록 토치를 해줄게요. 토치를 하지 않아도 충분히 아름답거든요. 그래도 좀 심심하다 생각하는 부분에 토치를 해줄 거예요. 또는 기포가 조금 생겨 있어서 기포를 빼줘야 하는 곳에도 토치를 해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사면이 완성이 됐어요. 너무 예쁘죠? 뭔가 대리석 느낌도 나고요. 아름다워요. 토치도 해볼게요. 부분적으로 토치할 곳들을 찾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서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제가 좀 더 마음에 들만한 무늬로 만들어주고 있어요. 살짝씩 기울여주면서 무늬를 잘 살펴볼게요. 지금이 딱 마음에 든 것 같아요. 어때요? 한번 가까이서 봐볼까요? 이런 셀들이 귀여운 꽃밭 같지 않나요? 핑크색과 그 다음 보라색의 그런 어울림들, 그라데이션, 그 다음에 골드 컬러의 그라데이션, 너무 아름다워요. 정말 마음에 드네요. 아주 예쁩니다. 마르고 난 다음은 더 얼마나 더 예쁠까요? 마르고 난 상태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두 작품을 걸어보았어요. 한쪽 벽면에 걸었는데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큰 그림과 작은 그림 너무 귀엽지 않나요? 2개 세트로 이렇게 걸어놓으니까 정말 예뻐요. 참 마음에 듭니다. 아참, 이번에는 저희 엄마도 마음에 드신대요. 너무 기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또 만나요.